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과 나의 소울메이트 궁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궁합 스프레드로 두 분의 어떤 관계성과 이념성에 대해 알아보고 상대방의 속마음들도 지금 좀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뽑은 카드는 이 관계의 본질이 뭐냐, 두 분께서 왜 만나셨고, 그리고 두 분이 만남으로 인해 어떠한 관계성을 펼쳐나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화수미제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미제, 우리가 이제 뭐 미제 사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수사 현장 같은 데서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말 그대로 종결되지 않았다, 결론이 나지 않은 이란 뜻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두 분께서 처음 만나신 것 자체가 각자의 인생에서 한 챕터를 끝내고 다른 것을 시작할 때쯤에 만난 것 같아요. 이게 사주로 치면은 새로운 대운이 시작할 때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새로 뭐 학교에 들어가셨다든지 취업을 했거나, 혹은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소속이 새로운 곳에 되는 그런 것들을 계기로 두 분께서 만나셨겠다. 근데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본인들께서 느끼실 때, 아, 내가 지금 대운이 바뀌고 있구나, 좀 운이 바뀌는 시점이구나 라고 어떤 전환기를 맞이해야 했다 느꼈을 때 두 분께서 공교롭게도 우연히 그때 어떤 관계가 시작되고 우리가 알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화수미제라는 카드 자체가 주역 64개 중에 맨 마지막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전 카드는 수화기제, 완결을 뜻하는 카드인데, 자, 완결이 난 뒤에 다시 미제가 된다라는 게 어떤 음양오행의 원리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은 곧 시작이고 시작은 곧 끝이고 하는 이런 순환적인 구조를 봤을 때 두 분께서는 그런 어떤 교훈기, 운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 만나셨을 것이 좀 느껴진다라고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두 분께서는 지금 현재 뭐 만나는 관계시든 아니시든 간에 일정한 기승전결은 한번 거치신 관계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완전히 서로의 감정의 결을 너무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단순히 짝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썸에서 그쳤든 어떤 일정한 만남을 거치셨든지 간에 이분과는 어떤 감정적인 교류의 기승전결을 어떤 한 이렇게 주기를 거치셨고, 그리고 지금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예비 단계다, 준비 단계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은 두 분의 과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만나셨는가에 대해 얘기할 때 이 뇌테김의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참 좀 제가 느껴지는 거는 두 분께서 나름 좀 그 운명 공동체의 느낌이 난다라는 게 좀 보였어요. 왜냐면은 두 분께서 이렇게 운이 바뀌고 뭔가 이렇게 순환과 분기점에서 이제 그런 인생 시기에 만나셨다 치면 사실 그런 시기가 안정적이고 온화한 시기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딱 이 네테킴의 카드도 뭔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어떠한 불안정성을 뜻할 때도 나와요. 그래서 두 분께서 그렇게 내 인생의 어떤 소속이나 거처를 옮기고 그러면서 다소 안정적이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야 될 때,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뭔가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느꼈을 때, 막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만났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인생에서 좀 작아지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자존감이나 그런 것도 낮아지고, 심지어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어찌 보면 좀 초라해 보이는 시점에 두 분께서 만나셨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
서로에 대한 어떤 동병상련의 애정이랄지 어찌 보면 미운정, 고운정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좀 이 사람을 보면서 못마땅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딱하고 그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드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아픔이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떤 그런 운명의 인연을 느끼게 되어서 두 분 관계가 이렇게 결속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분은 1번 분과 상대방 분은 이 관계를 해나갔을 때 이 관계의 좀 장단점을 좀 살펴보려고 했어요. 우선 이 관계의 장점은 무엇인가 했을 때 두 분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도 굉장히 조심스러우신 관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막 서로에게 막 다툼을 뭔가 이렇게 내세우고 공격을 하고 그런 것보다 서로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소심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점으로 나왔다는 건 그래도 서로를 존중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입장만 고수하고 그렇게 밀어붙이기보다는 그래도 상대방의 의견, 상대방의 상황 같은 거에서 나를 좀 숙일 줄 아는 태도 같은 것들이 있어 보인다 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장점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그렇게 사주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신약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남이 이제 그러니까 신약하다는 게 약한 사주라는 뜻보다는 어떤 외부에서 어떤 영향력이 들어올 때 그거에 따라 내가 변화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좀 신강한 편, 그러니까 내 고집과 주관이 좀 뚜렷하신 분들 같은데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는 그래도 존중하려고 이렇게 꾹 참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서 저는 뭔가 그런 점에서는 두 분의 궁합이 좋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두 분 관계의 좀 문제점은 뭐냐 했을 때 근데 이러한 존중감이 약간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지천택 카드는 원래 음양의 화합 되게 좋은 걸 의미하는데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은 두 분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배려하는 거, 너무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다 보니 너무 신중해지는 면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명확하게 의사 표현할 때는 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두 분께서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점이 연약한지, 저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오히려 너무 잘 아니까 함부로 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서로가 분명히 이게 관계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요구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를 너무 배려만 하고 삭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과는 그 관계를 하실 때 좀 대화를 확실히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거 느껴져요. 왜냐면은 전반적인 느낌이 두 분 다 서로 너무 눈치를 봐요. 근데 이게 막 서로한테 쫄아서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서로의 너무 아픈 점을 잘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건드림으로써 이 사람이 다치는 게 두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현명하게 부드럽게 뭔가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이 관계의 관건이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면은 이 1번님께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내천대장이라는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분께서는 좀 확실한 1번님의 어떤 피드백, 액션을 좀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마음이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확실히 알고 싶다. 그리고 이분이 느꼈을 때는 너무 자기한테 그렇게 막 그 부드럽게 하려고 눈치 보고 삭히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되고 그냥 너도 주장하고 싶은 거, 나한테 막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내가 고깝게 듣거나 꼬아서 듣지 않을 테니 그냥 그런 얘기들을 자기한테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1번님께서 원하시는 건 좀 느낌이 다르게 나와요. 이제 지상겸이라고 어떤 겸손하다 할 때 그 겸자를 쓰는 카드거든요. 일단은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거는 제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서 카드를 뽑았는데, 뭔가 저는 뭐 원하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1번님의 마음이 나와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지상겸은 진짜 원하는 게 없다기보다는 이 땅 아래 산을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번님 마음 안에도 이 사람과 만나고 싶고, 이 사람과 우리가 좀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만나서 해야 할 것들,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내가 뭔가 바라고 욕망한다는 것 자체가 또 나중에 되면은 뭔가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봐 아예 그냥 나는 그런 거를 뭐 그냥 원치 않아, 뭐 되면 되고 말면 말지, 뭐 그냥 하늘에 맡길래, 이런 식으로 마음의 스탠스가 좀 고착화되신 거 아닐까라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이 좀 표현해줘 라고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 분께서는 약간 제가 봤을 때 T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좀 날카롭게, 뭐 혹은 그냥 좀 냉정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거를 상처받고 그런다기보다는 명확한 이 1번님의 진심이 알고 싶은가 봐요. 이게 1번님 입장에서는 나는 표현했는데, 할 거 다 했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에게 느끼기에는 그게 뭔가 딱 확신이 들기에는 좀 부족한, 뭔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1번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다. 나는 분명히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액션을 할 건지 그 분명한 처신이 내려진다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느꼈을 때 1번님께서는 좀 본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뭔가 얻기 위해서 막 진취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내 멘탈 관리하고 나를 지키고 싶어요 쪽에 가까워 보이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저도 근데 이렇게 카드가 나왔을 때 보면은, 물론 상대방께서 명확한 어떤 말을 원한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1번님께서 또 이렇게 일단은 좀 그 정지 상태로 계신 것도 이유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현실적으로든 뭐로든 나를 좀 케어하고 에너지를 좀 아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소울메이트 궁합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어서, 뭔가 얻어야 될 과제가 있어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배울 점은 뭐냐 했을 때, 이 단단한 무쇠 밥솥에 밥을 이렇게 한가득 가득 진 그러한 이미지의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 1번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다정하고 사람들한테 따뜻한 사람인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어떤 그릇, 포용력도 굉장히 크시고요. 그래서 꼭 내 사람들한테만 잘해준다라기보다는 좀 만인에게,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나의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에게도 뭔가 되게 다정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한 예의나 따뜻함이 기본 베이스로 장착되신 분 같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을 보니까, 이분 제가 좀 T 성향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게 별로 없나 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1번님의 그런 따스함, 나와 엄청 친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포용해주고 따스하게 감싸주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1번님을 보면서 배우고자 뭔가 1번님께 끌어당겨진 그러한 인연이다 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반대로
1번님께서 상대에게 배울 점은 뭐냐 했을 때 이 산화비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상대방 분은 자기 관리는 정말 잘하시는 분 같아요. 남한테 특히나 보여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엄청 치장을 하지 않더라도 나를 이렇게 단정하게 가꾸고 뭐 운동이나 뭐 피부 미용이랄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 자기 관리를 뭔가 하는 사람이다 하는데 뭐 선생님 근데 그렇게 뭐 외적으로 가꾸는 건 너무 외모 지상주의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게 하나의 애티튜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도 없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어떤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외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그런 능력들은 1번님께서 상대방한테 배우면은 더 좋겠다. 왜냐면은 지금 1번님은 자기가 가진 어떤 포텐에 비해 재능과 능력에 비해 너무 겸손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드러내셔도 된다고 보여져요. 뭔가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와서 이제 춤을 춰도 될 것 같은데 상대방 눈에는 너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잠재성을 숨기고 있는 걸로 보여지나 봐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은 그렇게 세상에 나를 어필하기에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1번님께서도 꼭 연애뿐만이 아니라 1번님 자신의 어떤 주체성, 정체성들을 확립해 나가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최종 결론을 봤을 때 지뢰복이라는 회복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 두 분께서 갈등이나 멀어짐 혹은 이별의 이슈를 겪으신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좀 그거를 원만하게 딛고 오래가는 인연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두 분께서는 재회가 가능하시고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뭔가 썸이나 애매한 단계에서 정체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 번의 재시작이 있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떤 인연성이 그래서 인연의 고리가 아직도 길게 남아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조언을 보기 전에 상대방의 속마음도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뽑아봤어요. 그분의 현재 감정과 좀 바라시는 방향이 뭔지를 봤을 때 이분은 명확히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1번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수집이 지풍승 풍화가에서 느껴지는 거는 모든 것이 다 화합과 조화거든요. 특히 이분은 되게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확실히 이제 오늘 소울메이트 궁합을 보기 위해 스프레드를 뽑아서 그런지 좀 강한 인연성이 느껴지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일단 이 수집이는 음양의 조화를 뜻하는 카드인데 어찌 보면은 좀 어떤 친교적인 화합, 그런 어떤 정신적인 교감을 뜻할 때도 나와요. 즉 이분은 제가 느꼈을 때 1번님을 단짝 친구라고도 여기고 그렇지만 지풍승, 지금 이렇게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형상의 카드가 나왔죠. 이성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끌리세요. 좀 이거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성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강하게 끌려요. 즉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자 가장 친한 단짝 친구가 될 것 같은 사람, 이미 그렇게 된 사람이라고 상대방 분은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나온 게 풍화관이나 가족 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어떤 사회 공동체는 가족이잖아요. 이분께서는 잠깐 그냥 자기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만나고 말 사람으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연애하다 끝날 사람으로 1번님을 보고 계시지 않아요. 네. 1번님과 만약에 아직 좀 시작을 안 하셨거나 관계에 좀 연애를 하시더라도 초기 단계다 하시면은 이분은 끝을 봐야겠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을 봐야겠다는 거는 이제 동거나 결혼으로까지 나는 가는 인연으로 보고 있고 그거 아니면은 나는 1번님과 시작도 안 하고 싶다라는 식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굳건하게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뭐 친해서 그냥 매력적이고 끌려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신뢰감이에요. 이러한 나의 마음을 1번님도 알 것이고, 그리고 1번님 또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분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1번님이 어떻게 앞으로 나와 해나가고 싶은지, 1번님은 더 나아가고 싶은 건지 아닌지를 이분이 명확히 알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분의 어떤 바람이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관계에 대한 조언 처신법을 뽑았을 때 천화동인이란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사업운에서 나오면 되게 좋게 얘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흔히 이렇게 인복이 터지고 대박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거는 지금 봤을 때 상대방 분도 그렇고 1번 분도 그렇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운이 바뀌는 어떤 교훈기적인 타이밍에 만난 인연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뭔가 그런 교훈기 타이밍에는 일적인 변화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연애도 연애지만 각자의 그 필드에서 자신이 맡은 일, 사업 등을 잘 헤쳐나가는 게 연애운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연애운 보는 건데 일 잘하라 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뭐 너무 별게 아니냐, 당연히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뭐 사주나 이런 명리 쪽에서는 일과 사랑의 운이 같이 간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불가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사랑은 버려야 돼가 아니라 일을 해야 사랑이 따라오고 사랑을 해야 일이 따라오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뭐가 먼저인지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과의 어떤 이 소울메이트로서의 사랑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천화동인 카드가 나온 거는, 지금 내 자신이 바로 서야 사랑 또한 그 운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나온 이유는 두 분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애에서 그칠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간다면 정말 동거나 결혼까지 가실 그런 인연으로 보여지고, 이미 그리고 그런 관계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사랑 그 이상의 어떤 소속감과 현실을 같이 할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에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나의 어떤 그런 필드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연애운에 좋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미래를 함께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상대방 분과의 인연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과 나의 소울메이트 궁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관계성에 대한 어떤 궁합 스프레드와 함께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두 분 관계의 본질이 뭐냐 라고 뽑은 카드의 특수본이라는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카드는 연못에 물이 빠져서 물고기가 숨을 못 쉬고 헐떡이는 그런 형상을 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관계 본질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두 분께서는 만나고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던 기존의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만 만날 수 있는 관계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보여집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 가령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든지, 혹은 뭐 일이나 환경적으로 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이 사람과 이어지려면은 그러한 어떤 내 환경 요소를 버려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이 카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어떻게 만나셨는지를 보게 되었을 때도 두 분 모두일 수도 있겠고요. 둘 중에 한 분께서 어떤 벗어나는 이 뇌수라는 해방의 이슈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뭔가 이직, 이사 혹은 뭐 퇴사 혹은 뭐 이혼 등 자신이 원래 소속된 그런 환경이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사건이 두 분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는 원래 기존의 것을 버려야 시작될 수 있는 관계다라고 했잖아요. 이를 위해서 누군가 버렸던 사건이 발생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인연의 작용이 그로 인해 뭔가 시그작이 되고 운명의 이런 톱니바퀴들이 굴러가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일단 관계에서의 장단점도 살펴보려고 해요. 두 분께서 관계를 이어나가실 때 어떤 게 좋고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장점에 나온 카드는 지풍승이라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뭔가 시작과 초기 단계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제가 봤을 때 두 분께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좀 만나게 되시거나 혹은 지금 이미 만남을 한 번쯤 이루셨던 관계라면은 되게 어떤 풋풋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그러한 어떤 풋풋한 사랑, 서로 처음 시작하는 어떤 첫사랑의 감정과 같은 거를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실한 사랑, 사랑다운 사랑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도 되게 현실적인 걸 많이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그러다 보면은 감정이 퇴색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과는 그런 거 없이 정말 내가 내 감정을 나의 사랑 자체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장점이 보여집니다. 다만 이 관계의 문제점이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연락 이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카드가 나온 이유는 현재 두 가지 케이스로 보이는데, 두 분께서 굉장히 멀어지신 관계라 지금 누구 하나 서로 연락을 안 하거나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여지고요. 아니면은 연락이 가능하고 충분히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어느 한쪽이 연락에 대한 불만족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맨날 나만 먼저 연락을 해야 돼? 이제 너도 좀 해주면 안 돼? 그리고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 뭐 그러한 어떤 연락적인 문제로 인한 좀 두 분이 다툼 아닌 다툼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잘 조정을 해 나가셔야겠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 관계에서 각자가 서로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들께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풍택중부라는 일명 이제 소울메이트라는 별명이 붙은 카드가 나왔어요. 저희가 오늘 소울메이트 궁합을 보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마음에 이런 게 좀 나왔다는 게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분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번님과의 정신적인 교감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물론 어떤 여자로서 남자로서 그렇게 이성적으로도 끌리는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는 있으나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강렬한 끌림, 그리고 뭔가 그렇게 어떤 성적인 기류를 느낀 거는 분명하다고 하시거든요. 혹은 이미 만나시는 관계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몸의 대화가 잘 맞는 그런 관계라고도 보여지고요. 근데 그거에만 국한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이분의 마음이신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랑에서 그런 식의 정말 우리가 정신적으로 교감을 해서 더 한 단계 나가는 관계로 발전하는 거를 용기 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님께서는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풍맥이라는 운명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주역 카드 중에서는 운명 카드라고 불리는 운명궤를 상징하는 몇 가지 카드가 있어요. 근데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게 운명 카드라는 게 조금 저도 뽑고 나서 신기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두 분께서 뭐 만나시지 않은 관계든 만남을 한 차례 해보셨던 관계든지 간에 여튼 설명할 수 없는 뭔가 강한 이끌림과 인연성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번님도 그렇고 2분도 그렇고 관계를 해나가고 알아감에 있어서 내가 왜 얘한테 이런 감정이 들지? 나 왜 이러지? 싶은 그런 모먼트가 많았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그 2번님께서 원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운명인가 인연인가에 대한 확인이다라고 나와져요. 이 풍레이 카드가 진짜 그 하늘에서의 응답을 받아서 꽃비가 내리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인연성이 참된 것인지를 알고 싶다. 나 이 사람과 오래갈 인연인지 이 사람과 만나면은 좋을지 어떨지를 알고 싶다. 근데 이제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서 이 소울메이트 궁합을 지금 듣고 계신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게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상대방과 이번 분이 서로에게 또 배울 점은 뭐냐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소울메이트라는 것 자체가 마냥 그냥 강한 인연이라기보다는 서로가 뭔가 배워야 될 과업이나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만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카드로 그렇게 배울 점을 뽑아봤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좀 배워야 될 점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2번님께 배울 점은 뭐냐 했을 때 천집이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보니까 이 상대방 분께서 느끼시기에 2번님은 좀 화끈하신 분 같아요. 본인께서 어떤 결단이 내려졌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딱 커트하는 그런 게 2번님께 느껴졌다라고 하시거든요. 이분께서도 뭔가 신중하고 그런 점이 있지만 생각보다 결정을 내리는데 오래 걸리고 생각이 많은 타입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시기를 놓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2번님들께서는 이거는 맞아, 이거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바로 행동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속도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 분의 어떤 그런 느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2번님의 어떤 이런 속전속결의 결단력을 좀 배워야 될 게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2번님께서 상대에게 배울 점은 제가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좀 나왔다고 느껴졌어요. 또 한편으로는 2번님께서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상대방을 좀 신중한 면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좀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는 동양 철학, 뭐 사주나 주역에서 항상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는 음양이 균형을 이룬 상태,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하거든요. 즉 2번님께서 결단력이 빠르고 좀 직진형이고 속도가 빠른 것도 좋지만 또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너무 섭부른 판단을 할 때도 있고 너무 속단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만 줄이고 좀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서 나가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이 배워야 되는 소울메이트적인 카르마의 어떤 과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속도감이에요. 이분께서는 이번 분의 상대방은 너무 느리고 신중하고 근데 이번 분들께서는 때로는 굉장히 좀 충동적으로 확 빠른 게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시소타기를 하면서 그 중간을 맞추기 위해 만난 인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최종 결론을 나왔을 때는 수택절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께서는 물을 뭔가 이 연못에 물이 빠지는 걸로부터 시작되는 뭔가를 버려야 되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택절은 또 거꾸로
연못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넘치지 않도록 절제를 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은 확실히 우리가 좀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관계냐 물었을 때는 네, 뭔가 많은 거를 채워나가시고 이 빠진 연못을 다시 서로의 어떤 에너지로 채워나가시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게 보여져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쪽 혹은 양쪽에서 각자의 어떤 중요한 것을 버린 것, 그러니까 그 충분히 희생하고 감수하신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상응하는 보답으로 다시 그 물이 채워진다. 연못의 물이 채워질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수택절이라는 게 그렇게 빠른 의미의 카드는 아니어서 좀 인내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언처신법에서도 산천대축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것 또한 좀 멀리 보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 대축이라는 것 말 자체가 내 곳간을 크게 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께서는 오히려 천천히 갈수록 더 진지해지고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님들께서는 확실한 거, 속전속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이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뭔가 제 카드를 뽑고 상담을 했을 때 느낀 바는 사랑의 어떤 절대적인 속도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았어요. 때로는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대와 나의 어떤 에너지에 맞게 흘러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에서는 천천히 안전하게 채워나가는 게 두 분의 인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계가 예를 들어 지지부진하거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슈가 있다 하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약간 업장소멸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크게 쌓아나가기 위한 그냥 퀘스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방 분의 이 속마음을 뽑았을 때도 상대방 분은 용기 내고 싶어요. 본인이 여태까지 신중했고 지지부진해서 뭔가 1번님께 완전히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용기가 이렇게 결심이 섰을 때는 두말 않고 직진하고 싶다. 1번, 2번님께 다가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지수사도 이 감정이 뭔가 가득 차서 이제 분출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못 안에 잠잠히 채워져만 있던 물이 때만 되면은 이렇게 만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니 이번님들께서는 이러한 두 분의 어떤 궁합을 참고하셔서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과 나의 소울메이트 궁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왼쪽 10장의 카드로 궁합적인 요소를 보고 상대방의 속마음들 또한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리딩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제가 고른 주제가 소울메이트 궁합이어서 그런지 앞서 리딩들도 좀 의미심장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나 3번 분들의 경우는 정말 소울메이트 라는 말에 좀 걸맞는 그러한 인연성으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여져요. 제가 우선 이 첫 번째로 뽑은 카드는 두 분 관계의 어떤 본질이 무엇이냐, 두 분이 왜 만났느냐 라고 하는데 가족 카드인 풍화가인이라는 운명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일단 제가 봤을 때도 보통 인연이 아니다 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특히 정말 두 분께서 직설적으로 가족이 되셔야 되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미 그렇게 그 부부 관계랄지 그런 뭐 동거랄지 거의 이제 사실혼에 가까운 그런 관계로도 보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제가 봤을 때 두 분의 인연성은 굉장히 긴밀해요.
서로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그리고 사실 가족이라는 어떤 상징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회 시간에서도 뭐 옛날에 그런 걸 배우잖아요. 가장 먼저 인간이 태어나서 겪게 되는 사회적인 집단이 바로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만치 본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걸 다질 수 있는 관계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사랑을 주고 그러한 것들을 딱 장착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워나가며 서로 그렇게 결속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서의 관계라는 게 일단 첫 카드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분께서 만나신 과거에 대해 이제 뽑은 게 이제 두 번째 카드인데, 중천권이라는 양기, 상괴도 하괴도 되게 그 양의 에너지로 가득 찬 카드들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두 분 관계에서는 둘 중에 한 분이 되게 명확하고 강하게 좀 직진하신 분이 있겠다라고 하는 게 보여져요. 왜냐면 이게 강한 양기를 뜻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에서 뭔가 먼저 자기가 보러 오겠다고 한다든지 먼저 막 연락을 취하면서 호감 표현을 굉장히 분명히 하신 그런 관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리딩을 듣고 계신 3번 분들께서 그러하셨다라고 하면은 상대방 분께서도 그런 3번 분의 호감을 느끼셨을 거고, 반대로 내가 오히려 연락을 받는 쪽이었다라고 하신다면은 3번 분들께서도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뭔가 쭉쭉 직진을 해오니까 이 사람 뭐지? 하는 마음에 이 리딩을 듣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관계를 해나가면서의 장단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장점 부분에 화수미제라는 미제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 미제 사건 할 때 미제거든요. 완결되지 않은 이라는 뜻인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분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는 관계라고 말이 나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분이 비단 연인 관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각자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업을 해야 된다 이 뜻이라기보다는 두 분이 서로 그냥 같이 교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 가운데에서 각자 하는 일에 아이디어를 주게 되는 그런 관계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같이 같은 장소에서 온기를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꾸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좀 거창하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의 뮤즈가 되어주는, 그 예술에서 뮤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되어주는 관계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계속 나를 고여있게 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나를 순환시켜주는, 더욱더 발전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시거든요. 특히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만약에 두 분이 뭐 한쪽은 뭐 미술 하시는 분, 한쪽은 뭐 음악 하시는 분이라 하면은 그냥 각자 하는 그런 작업들을 그냥 이렇게 언뜻언뜻 슬쩍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뭔가 저런 결로 해봐야겠구나 하면서 각자의 필드에서 이렇게 영감을 주는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관계라고 해서, 저는 물론 예술 업계를 지금 예로 들었지만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께서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간에 그런 생활 전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받는 관계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 관계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만 이 관계의 문제점이 뭐냐 했을 때 풍산점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마냥 1대1의 관계로만 만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도 끼어 있고, 그런데 사실 두 분 자체는 이미 서로가 서로의 인연인 것도 명확히 아시고 그거를 뭐 의심이 되는 느낌은 아닌데, 오히려 이제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좀 우리 관계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걸림돌이라고 말하면 거창한 것 같고,
않고 그냥 좀 속도를 더디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 주변 사람들이 뭔가 완전히 뭐 이 관계를 방해하고 막고 그런 느낌까지로는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속도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고 만나가는데 뭔가 이렇게 딱 그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느낌적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혹은 눈치나 그런 게 보이거나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두 분께서는 좀 1대1 소통을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두 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주는 영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에너지를 훼손하지 말고 딱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뽑아봤는데요. 우선 상대방이 3번 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택수곤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조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정반대의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하나는 지금 상대방 분들이 보시기에 3번 분들께서 너무 힘이 막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본인이 하는 일에서든 이 관계에 있어서든 내가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 잘해내야 된다는 생각, 강박, 그런 성취욕 때문에 너무 온몸에 긴장이 되고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힘을 빼고 그냥 편안히 했으면 좋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정반대의 또 좀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과 어떤 연락적인 다툼이나 이슈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분께서는 좀 한편으로는 3번 분들에 대한 소유욕이나 집착심도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만 봤으면 좋겠고 내 말만 들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욕구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다만 본인 또한 그런 게 너무 이기적인 걸 아니까 다 얘기를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맞는 케이스대로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럼 한편으로 3번 분들께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느껴졌을 때는 지수사 카드인데 이거는 딱 봐도 뭔가 전쟁에 나가는 그런 느낌의 이제 카드죠. 상대방 분이 이제 3번님께서 보시기에는 상대방 분들이 때로 좀 우유부단하거나 너무 둥글둥글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나 봐요. 3번님이 봤을 때는 응당 이거는 화내야 될 거고 뭔가 칼같이 끊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거를 그냥 넘어가 주지? 봐주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대방 분께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맺고 끊으면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볼 땐 상대방 분이 본인이 하는 일이나 여러 사람의 관계에서 좀 리더의 입장? 뭔가 여튼 이렇게 지휘를 하는 입장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로서 이렇게 이끌어가 줬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도 보여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관계에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한쪽은 밀어주고 한쪽은 당겨주고 뭔가 그러니까 리더와 팔로워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끌든 상대가 이끌든 우리가 그렇게 조금 죽이 잘 맞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 보이세요. 예를 들어 너가 끌기 힘들면 내가 끌게. 그러면은 잘 따라와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손발이 잘 맞기를 바라는 게 3번 분들께서 원하시는 점이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점은 뭔가를 뽑아봤는데 소울메이트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뭐 깊은 사랑만 하는 인연이라기보다는 뭔가 인연적으로 운명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나 과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배워야 돼서 만났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3번 분에게 배울 점이 뭐냐 했을 때 이 큰 가마솥 형상을 한 화풍정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 굉장히 넓은 아량과 포근한 어떤 풍족한 마음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 분 눈에 참 3번 분들이 그 주변을 잘 챙기나 봐요. 되게 다정다감하고 여러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베풀고. 근데 아까 특히 제가 상대방 분이 좀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아끼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뭔가 사랑을 이렇게 퍼주는 기부천사 같이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이 참 대단하다 느끼면서도 착한 사람이다 느껴지면서도 좀 걱정이 됐나 봐요. 3번 분들의 에너지가 소진될까 봐. 근데 그렇지만 이 상대방 분께서는 막 매섭고 차가운 게 뭐 본인의 궁극적인 심성은 아니지만은 타인에게 그렇게 감정을 용기 있게 베푸는 게 서툰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께서 배워야 되는 거는 3번님이 가진 그 따뜻한 용기와 표현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단단함 같은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TMI인데 제가 요즘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관심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이제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어떤 이제 렌고쿠라는 이제 남자 어떤 이렇게 전사가 나오는데, 싸우는 전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되게 그 따뜻한 심정으로 모두를 그 다 구하고 마지막에 최후를 맞이해요. 근데 그 사람을 추모하면서 모두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좀 굴하지 않는 그런 단단함, 그런 점이 되게 멋져 보였고, 그리고 그게 멋져 보였다는 거는 그게 3번님에게 이 사람이 배울 점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조금 딴소리 같지만 그 사랑을 베푼다는 거를 제가 왜 길게 말하냐면은 누군가에 퍼주는 게 뭐 남들이 볼 때는 호구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용감한 거거든요. 내 거를 내어줄 수 있는,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이제 3번 분들에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한 내면의 담담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3번 분이 상대방 분에게 배울 점은 뭐냐 했을 때, 주역 카드에서 가장 길하다는 운명 카드인 화천대유 카드가 나왔어요. 이 화천대유라는 말을 이제 뉴스에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이제 들었던 적이 몇 번 있으셨을 텐데, 화천대유 개 자체는 엄청 좋은 의미의 카드예요. 정말 이렇게 배산임수와 딱 같은, 하늘에 이제 그 태양이 떠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카드거든요.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 그리고 이게 상대에게 배울 점이란 뜻은 일단은 어떤 현실적이고 언어적인 측면을 다 떠나서 이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귀인이신 것 같아요. 특히 3번 분들께서 어떤 운이 바뀌는 그런 교운기의 시점,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대운이 바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그런 시점이시라고 하면은 이 운이 바뀔 때 들어온 나의 어떤 새 인연, 귀인의 인연이다 라고 말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이 사랑만 하시는 관계를 떠나 이 사랑의 관계, 이 연인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한 발자국 더 발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연애도 연애이지만은 서로에게 그렇게 실질적으로든 에너지적으로든 도움을 주는 인연으로서 굉장히 오래 가실 그런 인연처럼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최종 결론을 뽑은 카드에도 천례무망이라는 운명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역 카드 중에 운명 카드가 5장이거든요. 근데 이 풍화가인서부터 5장 중에 3장이 이미 이 10장 내에 나와서 좀 두 분의 인연이 그냥 보통 인연은 좀 아니겠다라고 하는 게 특히나 느껴졌어요.
관계의 최종 결론이 이제 천례무망이라는 건데, 천례무망은 어떤 의미의 운명 카드냐면은, 내 어떤 노력이나 의지보다는 하늘이 이렇게 준 운명대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 유니버셜 카드의 운명의 수레바퀴 같은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뭘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서로가 서로의 복을 빌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신뢰하고, 그냥 이 관계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 파도에 몸을 맡겨보라는 느낌으로 나와집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조언 처신법의 카드도 좀 이 관계를 그냥 가볍게 대해봐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가볍고 진지하지 않게 보라는 게 아니라 너무 몸에 힘주지 말라는 거죠. 마치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근데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분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좀 귀인의 인연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3번 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본인 머리로 안다기보다는 그냥 직감적으로 그렇게 아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분과의 인연을 즐기면서 편하게 그냥 몸을 맡기며 가다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인연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봤을 때도 상대방 분은 3번님이 예를 들어 마음적으로도 계속 생각이 가고 정이 가고 끌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다재다능하다, 능력이 많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오래 가고 싶고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라고 느끼시는 게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좀 마음에 어떤 고뇌가 있으신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의 경우 같아요. 좀 이 3번 분들에 대한 어떤 집착과 갈망이 강하신 분들의 경우는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막 용을 쓸수록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 관계다라고 이분이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자중하고 노력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상대방 분께서도 분명히 3번 분들과 잘 지내기 위해 좀 본인을 다스리고 노력하려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 관계에서 힘을 쫙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우리가 뭐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고, 뭐 그러다가 각자 일하다가, 서로에게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이 관계가 오래가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과 나의 소울메이트 궁합을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왼쪽의 주역 카드 10장으로 두 분의 어떤 인연성을 궁합을 보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이제 러브 카드 3장으로 상대방의 속마음과 함께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관계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택매수라는 주역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얘는 어찌 보면 성장,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관계로 나와지는데, 두 분께서는 동반 성장,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위해 서로가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돼주는 그런 관계로서 만났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의 실제 나이와는 상관없이, 뭐 20대든 뭐 40, 50대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 육신의 나이가 아닌 이 내 영혼의 나이 있잖아요. 그 영혼의 아이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만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에너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조상의 인연처럼 만나신 분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택내수 카드는 성장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오늘 뽑은 카드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낀 바는 두 분께서 이제 상대방도 그렇고 4번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각자 내면에 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제 어른으로서 정말 이제 진입하여 성장시키도록 두 분께서 만났다. 그러니까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만난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왜 4번 분들은 그렇게 리딩을 시작하고 있냐면은 두 번째, 두 분의 어떤 과거 연을 봤을 때 중지곤이라는 이 어머니, 어떤 음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뭐 음이라고 해서 어둡고 나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제가 방금 말한 지금 어머니, 특히 이게 자궁을 상징하는 그런 형상의 카드거든요. 굉장히 한쪽이 포용력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게 상대방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상대방의 속마음을 봤을 때 그렇게 포용력과 이해심을 보여준 거는 4번 분인 경우가 이 케이스에선 더 많이 보여져요. 특히 이 상대방 분께서 표현이 여기 좋은 분은 아니시거든요. 스타인들한테 나가는 말이 좀 차갑거나 날서 있거나 본의 아니게 서툴게 말해서 오해를 살 때도 있고 자기 진심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거나 못 알아준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독특한 애구나.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받기가 힘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4번님께서는 그런 점들을 다 이해하면서 괜찮다고 해주셨나 봐요. 그런 것들 왜 그래? 이상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래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본인이 굉장히 큰 어떤 감동과 위로를 얻었다 하시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그래서 그런 이제 누군가 나를 이해해줄 거라는 기대 자체를 버리고 산 지가 오래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4번님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분께서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았음에도 그렇게 자기를 포용해주는 걸 느꼈을 때 이분께서 굉장히 그 안정감을 느낀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오늘 4번 분들 리딩은 좀 이런 유년기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사랑이 좀 모자랐거나 그렇게 본인이 느끼시거나 그런 특히 좀 어머니의 사랑이 좀 이렇게 갈급했던 그런 분들도 있어 보여요. 이게 어떤 단순히 마마보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고 여튼 가족들도 나의 부모도 이해하지 않던 나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4번님께서 끄덕끄덕 해주셨다라는 거가 두 분의 관계를 시작하게 만든 계기였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관계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장단점, 좋은 점과 좀 주의할 점들을 같이 봤을 때도 이 관계는 여자가 이끄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계신 4번 분들께서는 어떤 동성 커플의 남남 여여 커플이시다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을 들었을 때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포용력이 있던 쪽이 누구냐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하셔서 상황에 맞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관계라고 하세요. 그래서 만약 이 리딩을 듣고 계신 4번분이 여자분이시라면은 이게 리드를 해야 된다는 게 엄청 막 내가 막 직진해서 끌고 가야 되고 막 멱살 잡아야 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면서 가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알아서 따라오는 관계다라고 하시는 게 있어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두 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 갈등에 좀 약하세요. 갈등에 취약한 느낌. 어찌 보면은 두 분의 장점은 관계의 장점은 순수성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때 묻은 느낌이 나지 않는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데 다만 그렇다 보니 두 분께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나 서로 얘기를 할 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은 약간 둘 다 머리를 쥐어서 어떻게 하지? 어쩌면 좋지? 하고
좀 회피하게 될 수도 있고 뭔가 한쪽이 숨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기류가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도 너무 혼란을 겪지 않고 뭔가 머리가 하얘지지 않도록 좀 차분하게 대처하시는 그런 좀 노련함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계에서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4번 분들이 원하는 걸 좀 교차해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두 분께서는 지금 좀 냉전 상태이시거나 혹은 아직 관계를 시작조차 못 해보시거나 관계를 거치셨다 해도 지금 그렇게 긍정적인 상태, 서로가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세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서 4번님들한테 기다려달라 하시거든요. 근데 뭐를 기다려달라면은 봄이 오길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꽃 피울 수 있을 때를 기다려달라는 건데 요 술에 든 카드가 이 단단한 얼음 땅 위에서 생긴 꽃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얼음 위에서 피기 어렵잖아요. 참.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직 시기상조이고 좀 때가 오지 않았을 때에도 나오는 카드인데 자기가 이 얼어붙은 땅이 녹고 그래서 꽃 피울 수 있을 때 4번님과 얘기했던 그 문제를 시작하겠다. 혹은 4번님과의 관계 자체를 시작하겠다. 그러니 그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라는 의미로서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자기가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4번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사람에게 원하는 건 책임감이에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두 분 관계에서 뭔가 직간접적으로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은 상대방 분께서 하셨어요.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말을 하셨든 느낌적으로 암시를 하셨든 분명히 4번님께 전달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4번님께서는 지금 느꼈을 때 그게 지켜지지 않다고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님들이 상대에게 너가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라는 거를 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4번님들께서 이 사람을 많이 이해해 주셨어요.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안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네, 너그러이 있어 봐줬는데 이제 좀 점점 4번님들도 지쳐가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리적으로 이제 좀 행동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4번님들 속마음에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분의 상대방 분 속마음을 좀 살펴봤는데 이분께서도 근데 솔직히 지금 마음이 속이 아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이렇게 정체되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4번님들 앞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이 관계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척하지 몰라도 이분께서는 사실 4번님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자기 색깔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는 사람을 살면서 못 만날 걸 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인연이고 그렇게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께서 지금 뭔가 못 움직이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하는 이슈가 있으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잠자코 있는데 사실 이분도 불안해요. 그 사이에 4번님이 마음이 달라질까봐 다른 사람이 생길까봐 인데 지금은 굉장히 그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분이 이 관계에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를 좀 뽑아봤어요. 소울메이트라는 게 무언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나 과업이 있기 때문에 만난 인연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뭐냐 했을 때 우선 상대방은 여러분께 배워야 되는 점이 뭐냐면은 중풍성, 바람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바람이라는 거는 바람 핀다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가벼움이잖아요. 그리고 바람은 한데 고여있지 않고 순환하는 거죠. 즉
지금 이분은 굉장히 정지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좀 고여 있고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강하세요. 근데 이게 자꾸 이분의 발목을 잡는 느낌이에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의 장점이나 단점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 진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내가 지금 그냥 엄청 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관계 시작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얼레벌레 관계를 시작하거나 그냥 얼레벌레 우리가 느꼈던 갈등을 그냥 입막음식으로 그냥 사과하고 해결하고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또 잘하고 싶어요. 4번님께. 그러니까 막말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4번님 지금 떡볶이밖에 못 사주는데 근데 그런 상태로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소고기 사줄 수 있을 때 만나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이 말을 했다고 떡볶이 비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저도 떡볶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튼 그렇게 되게 묵직한 진지함이 되게 강하세요. 내가 응당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기준도 되게 높으시고요. 근데 이분의 이런 진지함과 높은 기준이 자꾸 이 관계의 어떤 시작과 발전을 이렇게 막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본인의 마음을 열고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4번님은 그게 잘 되고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께서는 4번님을 보면서 그러한 유연함을 배워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상대에게 배울 점은 뭐냐 했을 때 텍사남 카드가 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상대방 분이 이런 관계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고 하지만 영혼 자체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4번 분이라 얘 참 되게 이 사람 애 같다, 어린애 같다, 나이는 어느 정도 있는 애 같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러한 어떤 소녀 같은 이 순수성이 이분을 또 이끌어 오시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번 분들께서도 이 관계에서 이분의 어떤 이 천진난만함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은, 왜냐면 지금 두 분 다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걸 움직여야 되잖아요. 서로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분은 유연함이 필요하시고요. 4번님께서는 호기심과 천진난만함이 필요하세요. 내가 새로운 것을 해나갈. 그리고 혹여 4번님들께서는 이 관계가 뭔가 흐지부지 될까봐 그냥 이렇게 좀 내가 처한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끝날까봐 걱정하신다면은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상대방 분 마음에서 4번 분은 언제나 항상 첫사랑 같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새롭고 항상 설레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식을까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그 설렘을 4번님 또한 갖고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최종 결론은 수풍정이 있는데, 지금 서로 두 분 생각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두 분께서 지금 인연을 이어나가고 계시든 아니시든 간에 두 분 모두 하루 일과를 이렇게 바삐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침대에 눕는 그 순간부터 서로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마지막으로 조언처신법에 이 천수송이라고 하는 갈등 카드가 드러나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갈등에 취약하세요. 뭔가 두 분 중 한 분이 평소에는 이렇게 온화하고 그러시다가도 한번 화가 나면은 뭔가 완전히 앞이 블랙아웃 되는 것처럼 막 충동적으로 엄청 화를 낸다든지 되게 날카로운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나도 모르게 막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그 내뱉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상처와 가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막 계속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만 좀 주의하시면서
관계를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멀어지신 분들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방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검은 말처럼 진짜 특히 막 한밤에라도 진짜 4번님께 당장이라도 달려오고 싶은 심정인데 그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해하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나갈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